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성공 멘토 돈 버는 공룡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팔로워 1000명 미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스타 팔로워 1000명을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팔로워 1000명을 못 모은다면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대로 적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이전 영상도 시청하시면 인스타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주 안에 팔로워 1000명을 너무 쉽게 모을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어려운 점은 팔로워가 0명이란 점입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올린다 하더라도 내 콘텐츠를 봐줄 대상이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기보다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바른 마팔 작업이 매우 효과적인데 마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쌍방향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마팔이 아니라 올바른 마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팔을 할 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주제와 연관된 계정만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마팔, 선팔 계정이라고 하는 계정이 수도 없이 많은데 팔로워 늘리겠다고 이런 계정들과 마팔하시면 절대 계정 성장 못합니다. 아무리 게시물 올려도 노출도 안 되고 그냥 알고리즘 꼬여버려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내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내 팔로워 전체에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우선적으로 노출되고 노출된 팔로워들에게 좋아요, 공유, 저장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콘텐츠로 분류하여 더 많은 팔로워와 빅팔로워에게까지 도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통의 역할을 못하는 마팔 계정과 팔로워를 한다면 내 콘텐츠에 반응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터지는 콘텐츠가 아닌 죽어버리는 콘텐츠가 됩니다. 열심히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든 나의 콘텐츠가 무조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콘텐츠에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소통 가능한 계정만 마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피드 게시물보다는 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중을 높이세요. 카드뉴스와 같은 피드 게시물보다는 릴스 콘텐츠가 비팔로워에게 도달이 훨씬 더 잘 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피드 게시물은 기존의 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을 때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서 비팔로워에게 도달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릴스는 그 자체만으로 비팔로워 도달이 쉽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자주 제작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말은 즉 초반에는 반응을 해줄 팔로워가 없기 때문에 피드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팔로워도 적은데 피드 게시물만 주구장창 올리면 절대 터지는 콘텐츠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피드 게시물을 제작하는 데 노력하지 마시고 릴스에 집중하여 바이럴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만들다 보면 감이 생기고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할 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면서 해시태그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시태그 필요 없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다 정도지 콘텐츠 제작의 중요한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해시태그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인기 게시물 올라가려면 대형, 중형, 소형 해시태그를 세분화해서 붙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요즘 인스타에 많이 보이는 콘텐츠 유형이 있습니다. 팔로우 하시고 댓글에 땡땡을 남겨주시면 DM으로 내용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콘텐츠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수천 개의 댓글을 다 확인하고 DM을 보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매니챗이라는 자동화 사이트를 이용한 것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죠. 매니챗을 활용하면 내가 설정한 행동 양식에 따라 내가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용 방법도 매우 쉽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필수 활용 도구입니다. 하지만 매니챗을 모든 콘텐츠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이번 콘텐츠의 내용은 너무 핵심적인 내용이라 누구든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데? 라는 콘텐츠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런 콘텐츠에 활용해주세요. 예를 들면 세계 1위 피트니스 코치가 만든 하루 10분 만에 1000칼로리 태우는 맨몸 운동 루틴이라는 주제는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궁금해할 만한 콘텐츠입니다. 일단 세계 1위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고 10분 만에 1000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난 효과이기 때문이죠. 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내가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서 팔로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준다면 어떨까요?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계정을 팔로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팔로우를 해야 보여주겠다라는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팔로우를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앞서 말했듯이 아무 콘텐츠에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가치가 높은 콘텐츠에 사용해야 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팔로우와 댓글을 유도할 시에는 오히려 팔로워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 인스타그램 유저들의 너무 잦은 매니챗 사용으로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었습니다. 뭐만 하면 댓글 달아달라고 팔로워 댓글 구걸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궁금해서 팔로우하고 내용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너무 빈약한 내용이라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계정에 대한 악감정만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팔로워를 모으는 것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나의 찐 팬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수익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던 마팔, 선팔 계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 콘텐츠에 반응을 해줄 팔로워가 아니기 때문이죠. 콘텐츠를 올린 후 바로 인스타를 끄면 안되고 꼭 소통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스토리로 공유하고 곧바로 소통하는 팔로워들의 피드에 가서 댓글과 좋아요를 달아주며 소통해야 합니다. 내 콘텐츠에 대한 팔로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초반에 꾸준한 콘텐츠 업로드와 마팔 및 소통 작업을 한다면 아무리 길어도 1개월 이내에 1000명 이상의 팔로워가 모일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콘텐츠 제작보다는 마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작업 시간을 3시간씩 들여서 만든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라도 반응을 해줄 팔로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팔 작업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마팔 작업은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닌 1000명대까지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작업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000명 이후부터는 콘텐츠 제작에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콘텐츠로 팔로워와 팬층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마팔 작업을 서서히 줄여가라는 것이지 소통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통은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팔로워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는 팔로워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소통 중심의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서는 팔로워의 숫자보다는 찐팬의 숫자가 중요하고 찐팬의 숫자는 곧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너무 팔로워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절한 댓글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팬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꺼운 팬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가치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어떤 계정을 왜 팔로우하는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 계정에서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기 때문이고 그 가치를 계속해서 얻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 가치를 얻었다면 그 계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죠. 그렇게 생긴 신뢰는 구매로 쉽게 이어집니다. 아무리 상품을 이쁘게 포장하고 대단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한들 소비자들은 신뢰가 없으면 구매하지 않으며 신뢰가 있다면 간단한 상품 페이지만으로도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팔 작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의 관심사와 유사한 계정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정과 소통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이 작업 결과에 따라서 향후 수익의 크기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작업을 못해서 팔로워 수가 수만이어도 수익화를 못하는 계정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는 그들처럼 단순히 팔로워만 많이 늘리려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나 말씀드리면 팔로워 구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계정을 키우려면 팔로워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팔 소통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줄곧 팔로워 구매를 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곤 합니다. 팔로우 구매를 하면 노출이 잦아지긴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반응이 없는 계정에 할당되면 알고리즘이 다른 진성 팔로워들한테까지 노출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영향만 끼칩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산 계정은 티가 납니다. 팔로워 수 대비 좋아요 댓글이 저조하거나 좋아요 수를 숨기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만, 수십만씩 찍히는 것이 목표라면 구매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관상용으로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것이 아닌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팔로워를 구매하는 행위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악효과만 가져옵니다. 혹시나 만약 이미 팔로워를 구매한 경우라면 새로운 팔로워를 늘리거나 구매한 팔로워를 전부 삭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저만 따라오시면 인스타그램 성장과 수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익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값진 내용이니 구독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공룡이었습니다.